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연력학에 대한 개념, 이제 드디어 실전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아까부터 계속 내가 기체라 그랬거든. 자, 이 기체는 아까 뭐 강철 용기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물리 1에서는 강철 용기는 거의 안 내요. 실린더 문제를 냅니다. 근데 강철 용기면 진짜 부피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여기에 기체가 있대. 자,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 기체예요. 지금은 실제 기체가 아니야. 자, 여기 기체가 자기만의 압력이라는 게 있겠지? 아까 압력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요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이 놈을 온도를 높여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그럼 빨라지니까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증가한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실린더라고 얘기하는 놈은 언제나 외부의 압력, 일기압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여기 막힌 거 아니야? 뚫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 압력보다 얘를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게 실린더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새끼야. 근데 여기서 눌러주는 힘으로 원래 여기에서 눌러주는 힘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했던 거거든. 얘 눌러주는 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얘를 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온도를 높여버리면 원래 있던 길이 얘가 멀어집니다. 자, 근데 언젠간 일로 쭉 가다가 정지라는 걸 한단 말이야. 정지. 자, 이제부터 물체 피스톤이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눌러주는 압력과 여기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안 움직이지. 봐봐, 얘가 눌러주는 힘이 더 크니까 처음보다 눌러주는 힘이 크면 움직였잖아, 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눌러주는 힘이 똑같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정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학 파트를 했잖아요, 이거. 열에 대한 역학일 뿐이에요. 그럼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나올 물리의 놈은 F입니다, F. 힘이에요, 힘. 그럼 지금 용기 벽면을 누르는 힘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물체, 일반적인 물체 상황이었으면 MA로 구했죠? F는 MA.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용기 벽면을 누르는 압력, 요 힘, 압력이라 얘기할 때 이 압력을 이만큼의 단면적으로 누르는 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라는 힘의 크기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너희들도 간단하게 머리에서 생각을 해봐. 요만한 단면적을 갖고 있는 거에다가 얘를 압력을 누르는 것보단 이만한 단면적을 갖고 있는 실린더에 같은 압력 P를 눌렀을 경우에 멀어지는 이 길이 변화가 달라져요. 다시 요거 말고 이 단면적 좁게 해볼까?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갈 때는 이걸 눌러주는 요 F보다는 적은 힘만 주더라도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힘이라는 거는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단면적까지 곱했을 때 가는 길이가 있지. 요 길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는 공식, W는 FS로 구할 거야. 그럼 지금 현재 F라고 얘기하는 게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다라고 했고, 이 S가 이동 거리거든? 그럼 여기서의 이동 거리가 이제 이 실린더가 이동하게 된 길이 변화다. 델타 L이다. 이게 길이 변화입니다. 길이 변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죠? 길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부피 변화가 되죠. 부피 변화. 델타 V. 그래서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게 이쪽 파트에서는 기체가 한 1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항상 머리에 박아야 된다. 요거. 이게 있어야 돼요. 부피의 변화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가 한 1은 부피 변화량이에요. 기체가 한 1은 부피 변화량.
꼭 기억을 해. 자, 아까 얘기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제 한 개씩 뜯어봅니다, 이제. 일단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세 가지의 엄청난 규칙을 모아서 하나의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보일 법칙을 했죠. 자,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야. 가장 기본적으로 요만한 공간이 있었대. 그때 눌러주는 힘의 크기가 P였대. 근데 여기까지 해볼까? 약간이라도 더 눌렀대. 자, 원래 압력보다 2배로 눌렀어. 압력을 더 가했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얘를 더 눌러주는 힘이 세니까 줄어들겠지, 공간이. 그럼 압력이 2배 세지면 어떻게 될 거냐? 부피는 절반이 됩니다. 원래 눌렀던 힘보다 2배로 밀면은 원래 공간보다 절반이 된다고.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대신 보일 법칙을 쓸 때는 절대로 얘를 변화시키면 안 되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를 바꿔버리면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P와 V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했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압력은 부피분의 1의 반비례니까 비례다. 근데 이걸 하나의 상수로 넣는다면은 K라는 상수로 한번 써봅시다. 상수를 쓰는 이유가 그냥 곱하기 했을 때 값이 같다. 는으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P는 V분의 K다. 상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상수를. 그럼 얘로 넘기니까 PV가 K라는 식이 나오죠. 자, 여기 하나 보일 법칙입니다. 두 번째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예요. 온도와 부피. 대신 뭐 이것도 쉬운 거예요. 요만한 공간에 0도씨의 상황이 있었대. 기체가 10리터였대. 근데 온도를 높여봐. 뭐 가장 간단하게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왜? 운동 빨리 하면 용기 벽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원래 부피의 2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273도의 온도를 가해야 된다. 이걸 샤를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쓴다면은 뭐 이제 뭐 V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T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식이. 그냥 요거야. 온도를 높일수록 처음 부피보다 증가한다 이거죠. 나중 부피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에 의거해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비례다. 온도 높이면 부피 증가니까. 그럼 이것도 는으로 놓고 싶으면은 V는 KT다. 이렇게 해서 는으로 넣을 수 있어요. 상수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제 온도와 부피와의 관점이지만 여기도 현재 외부 압력 1기압이라는 압력은 고정시킨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화학에서 나오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0도씨 1기압 환경에서는 모든 기체가 22.4리터라는 공간 속에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이거 분자수입니다. 분자수. 화학 안 하는 사람들은 분자 숫자가 있다. 얘기하면 11.2리터의 공간이래. 그럼 부피가 절반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입자 숫자도 절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부피와 입자 수가 비례한다 이거예요. 입자 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도 는으로 넣는다면 요리됩니다. 하지만 아보가드로 법칙도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죠. 0도씨 1기압 이런 환경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으면은 PV는 nRT라는 공식이 나와요. 해볼게. 자, 일단 R 값은 기체의 상수입니다. 이거
수학에서 얘기한 파이 값이에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 온도 일정하지? 지워. 부피랑 압력과의 관계야. 근데 여기 들어있는 몰수, 즉 분자 숫자가 1몰 개수라면 얘도 1몰이지. 입자수는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얘도 일정이야. 입자수, 몰수입니다. 이게 N이. 그래서 얘 곱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1몰만큼 있으면 입자수는 안 변해. 상수 안 변해. 압력 고정이야. 그래서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가 비례 관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온도 압력 일정이야. 압력 일정, 온도 일정, 상수 일정. 부피가 몰수에 비례합니다. 이래서 세 가지의 엄청난 공식을 하나로 묶은 게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도 문제 풀 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딱 쓰세요. 그리고 이거 일정하구나. 너도 일정하구나. 다 지운 다음에 너와 너의 관계를 보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연력학 과정 갑시다. 아까 했던 뭐 등적 과정, 등합 과정 이딴 거 할 거야. 자, 가장 먼저 네 가지를 써봅시다. 우리가 문제 풀 때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 네 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다 있는 게 아니야. 10%의 확률로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경우가 나오긴 해. 이제 그것들은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내가 이제 주간지도 나중에 넣을 거야. 일단은 얘네들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는 연력학 과정에서 기체가 한 1 또는 열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얘가 지금 온도를 높였잖아. 그럼 온도를 높였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 준 겁니다. 열을 가해 주면 온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압력 증가할 수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외부 압력과 똑같기 때문에 압력은 고정된 상태에서 온도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해준 열의 양, 이걸 Q라고 합니다. 가해준 열의 양 Q. 항상 이 공식은 이제 외우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됩니다. 즉 내가 가해준 열의 양은 델타 U라 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즉 기체 내부 에너지는 이 내부에 갖고 있는 얘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우리는 그냥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 증가한다. 기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 뜻이 온도 감소한다요. 그 다음에 W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기체가 한 1이에요, 1. 다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피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피 변화가. 부피가 변해야 일을 하든 일을 받든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 항상 이제 PV 그래프라는 걸 그리고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예요. PV 그래프. 자, 그러면 너희도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왜? 이게 다 같은 환경이라고 치자. 압력이 증가하면 얘가 감소해야 되거든.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 요 온도를 T 원도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요 온도 선에 만나는 쉐끼는 10기압의 1리터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에 만나는 애가 10리터의 1기압이라 해봐. 이게 보일 법칙이잖아. 압력을 10배 높였다. 그랬더니 부피가 10배 줄었다. 요거 아니야? 그래서 PV 값은 언제나 온도가 상쇄돼야 돼. 온도. PV 값이 온도예요. 온도. 다시 얘기해줄게.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얘는 절대로 안 바뀌고 이게 나오기는 하지만 몰수는 우리가 잘 안 건드려요. 물리 원에선. 입자수가 거의 그대로라면 이것만 입자수 다른 거지. 입자수가 다 똑같다고. 그래서 얘를 안 건드린다는 거는 PV 곱이 결국 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다. 그래서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요 어느 지점이든 온도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거야. 첫 번째,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자, 일단 여기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쭈르르륵 맞출 겁니다. 자, 일단 등압 과정에서 열을 얻었대. 즉 외부에서 나에게 열을 줬어. 그럼 내가 열을 받았는데 압력은 바뀔 수 없어. 그럼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등압은 압력 고정이야. 그럼 이 압력이 고정돼야 돼. 그러면 일로 가야죠. 그럼 요 지점에 온다 칩시다. 이게 등압이라고. 문제. 이 지점에서의 PV 그래프로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왜? 내가 아까부터 강조했다. P 곱하기 V가 T라 그랬어. 곱하기가 T야? 그럼 요 지점은 그냥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라 합시다. 근데 요 지점은 1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0이잖아. 그럼 온도가 10배가 높아진 거야. 즉 요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제 등온선이 PV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등온선 그리겠지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온도가 증가한다 라고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온도가 높아졌다 라면은 너도 플러스 값이죠. 왜? 내부 에너지가 내가 온도라 그랬어. 그럼 W가 있냐 없냐? 있죠. 어디? 부피가 변했잖아. 부피가 변한 만큼이 외부의 한 일입니다. 즉 등압 과정은 항상 둘 다 플러스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열을 받으면 그 받은 열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등적으로 갑시다. 자, 여기 등압 과정. 요 기울. 자, 등적 과정 적자는 부피의 적자예요. 부피. 즉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리터 지점에서 부피 변화가 없게끔 그리려면은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외부에서 열을 받았대. 외부에서 열을 받았어. 그러면 일단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얜 0이야. 부피가 변해야 일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될까?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 위로 올라가야지. 왜? 어차피 이 지점에서 열을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성립하겠죠. 이러니까 올라가야지. 그래야 PV 그래프에서 등온선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등온으로 갑시다. 등온. 자, 너네 등온 과정은 선을 잘 그려야 돼. 여기랑 여기에 등온선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똑같은 선이에요. 오케이? 이게 등온 과정이야.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는 열을 받게 되면 이게 0이에요.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응? 요렇게 되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받았대. 그럼 얘가 있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이 아래의 면적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면적만큼 일하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우리 한 일은 면적이에요. 면적.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근데 단열 과정이 조금 어렵다잉? 자, 그래프 다시 그릴게. 단열 과정은 열을 받거나 잃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출발해 봅시다. 여기라 합시다. 여기. 시작점. 근데 열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해 잘해. 당연히 얘가 0이면 얘랑 얘 합이 0이 나와야 돼.
근데 난 요걸 양의 값으로, 아니, 얘를 양의 값으로 잡아볼게. 자, 그러면 무슨 의미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외부에 일을 하려면 부피가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와야지만 부피가 플러스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0이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와 얘의 합이 0이 될 수 있지. 결론,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증가해야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T2라는 높은 온도에서 T1이라는 낮은 온도가 되면서 외부에 일을 했죠. 그럼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여기 아래의 면적만큼 이게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이 됩니다. 요게 등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력학 과정은 이 네 가지로만 문제 풀 거예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보다 심한 문제 나오면은 이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 모든 문제는 다 이 과정이야. 자, 여기서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수업할 때 한번 썰을 풀었는데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내가 니네 나이보다 약간 더 많았을 때 고3 올라갈 때 아직도 기억이 다 나. 고3 올라갈 때 우리 학교에 그 고3 담임 또라이면 안 되지? 그 분이 담임 선생님 분이 아주 좀 애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 반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만이야 마이너스 1교시가 있었어. 니네 학교에 몇 시까지 가냐? 9시 가냐? 9시? 9시까지 가? 그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8시 반까지 갔어야 돼. 8시 반. 그래, 8시 반.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각하는 게 8시 20분까지인가? 그 이후면은 지각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조회하고 뭐 하다가 아침 9시부터 수업하긴 했는데 고3이 됐으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반도 연교시는 있었어. 그럼 8시 반이 아니라 7시 반까지 가야 돼. 이게 연교시야. 7시 40분이지. 7시 40분까지. 우리 반만 미쳐가지고 마이너스 1교시였어. 마이너스 1교시. 그래서 6시 50분까지 가야 돼. 니네 생각이란 걸 해봐. 방학이야. 겨울방학인데 6시 50분까지 학교에 가야 돼. 되겠냐? 니들은 절대 안 될걸? 절대 안 돼. 니네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아침 10시, 11시도 맨날 지각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학교를 6시 50분까지 하냐고. 근데 너무 화딱지가 났는데 아무튼 가긴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 맞아. 당구 큐대로 맞아. 니네 맞은 적 있어 살면서? 큐대로 막 뚜들고 팬다니까? 니네를 공부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 뚜들고 패면 돼, 이 새끼들. 펼 수가 없으니까 니네 점수가 그따군 거야. 맞으면은 이게 인간이 짐승이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와. 아무튼 6시 50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겨울에 6시 50분까지 가려면 집에서 아무리 못해도 난 6시 반에 나와야 돼. 6시 반에 한겨울에 나가잖아? 해가 안 떠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몇 정거장 안 가긴 하는데 5정거장 이렇게 가긴 해야 돼. 그래서 버스 타러 가는데 아침에 짜증나 죽겠어가지고 가는데 이상한 종이가 날아다니는 거야. 뭐야? 이러고 봤는데 10,000원짜리야. 근데 그 옆에 또 있어. 난 아직도 기억나. 그때 17만 원 줬었어. 17만 원. 그게 누군가가 분명히 술 먹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지. 새벽까지 술 드시고. 아무튼 그래서 17만 원 주웠어. 주워가지고 당연히 나는 경찰서에 안 가지. 다 내 돈. 그래서 용돈으로 잘 썼어. 근데 17만 원 주웠을 때부터라고 이제 봅시다. 17만 원 빡빡빡 주웠어. 근데 내가 줍는 거를 민재가 봤어. 곽주 씨가 17만 원 주웠다. 그때부터 나의 어떻게 하면 될까?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진짜 내 성격이잖아. 야, 17만 원 내 친구가 봤어. 그럼 내 성격이면 뭐? 어쩌라고? 나 좀 더 싫은데? 이러잖아. 근데 자, 등합과정 이거야. 내가 17만 원이라 하는데 17만 원 하지 말고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숫자 100. 내가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주웠어. 그럼 100만 원 주웠는데 옆에서 민재가 봤어. 야, 나 좀 줘. 그래서 등합과정은 그래? 야, 너 20만 원 먹어라. 내가 80만 원 먹을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너도 좀 줄게. 나도 좀 갖자.
이게 내 돈이야, 내 돈. 왜? 나의 내부 에너지거든, 이게. 이건 너를 이일시켜주는 거니까 너도 돈 좀 줄게 이거야. 근데 등적 과정은 내가 100만 원 줬었어. 야야야, 나 돈 줘. 큐 먹어, 새끼야. 안 줘. 다 내 돈. 내 지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 다 들어갔어. 근데 이번에는 등원 과정이야. 기부천사지, 기부천사. 난 재벌인가 봐. 100만 원 줬었는데, 야, 나도 줘. 그래, 너 다 가져가, 이거야. 너 다 줄게. 난 없어. 모든 받은 열을 일을 하는 데 씁니다. 근데 얘는 돈 주순 적이 없어. 근데 민재가 오는 거지. 야, 하준아, 빵 한 개 사줘. 이렇게. 그래, 너 사줄게. 그럼 빵을 사주면 민재는 빵을 먹었잖아. 그럼 내 지갑에서 돈 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열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받은 열을 이 네 가지의 열역학 과정에서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쌤, 이게 아닌 문제가 나온다며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아요. 이 열역학 과정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 아무튼 일단 요 과정을 생각하시고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주간지 줄 테니까 같이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잠깐만 있어봐. 앞쪽에 10 몇 번까지인가가 역학 문제고 그 다음부터는 다 열역학 문제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볼게요, 한번. 먼저 풀어봐, 13번. 자, 봅시다 한번. 일단 A점에서 B점으로 간대. 여기로 올라가요. 자, 아까 네 가지의 열역학 과정이 있었거든. 등합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 중에 있어요. 여기 중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등압은 압력 일정이야. 말이 안 되죠? 압력이 바뀌었으니까. 등적 과정 부피 일정이야. 말이 안 돼. 부피가 변했어. 그럼 이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등온인지 아닌지는 아까 내가 분명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랬지. PV는 nRT를 쓰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웬만한 문제는 몰수를 안 변화합니다, 이거. 일정량의 이상기체라는 거는 양을 안 바꾼다는 거야. 결론. P 곱하기 V가 T입니다. 그러면 PV 값이 같다면 온도가 같은 거예요. A점은 P에다가 2V가 된 거야. 그럼 온도가 2PV가 된 거야. 근데 B점은 2P에다가 V가 된 거잖아. 같네요. 온도가 같은 등온 과정입니다. 이 과정.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등온 과정이면 아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였는데 등온이라 얘가 0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야.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면 얘도 음수예요. 이해되니? 근데 지금 W라는 건 내가 분명히 양수가 나오기 위해선 부피가 증가해야 외부에 일을 해준다고 했잖아. 부피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야. 그럼 열을 방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부터 크다. 내부 에너지가 델타 U입니다. 델타 U는 내가 분명히 온도에 비례한댔어.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같다라고 해야 돼요.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3 PV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방금 얘기했지.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새끼가 흡수한 열량이니까 받은 일만큼 흡수하는 거예요. 받은 일은 면적입니다. 아래의 면적이에요. 그럼 요 사각형 면적 하나가 PV네. 얘가 V고 얘가 P니까. 그럼 요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PV죠? 그리고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 PV 맞다. 디귿 보기.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1 증가다 감소.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너네 PV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로 그러잖아. 자, 이 점과 이 점의 온도는 같아요. 근데 반비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요렇게 된 PV 그래프에 만났다 갑니다. 그럼 지금 요 온도랑 요거 T1, 얘 T2. 온도가 누가 높은 거야? 언제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온도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가면 온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져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가 맞는 복이야. 이 복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디귿이 맞는 복이다. 조심해라, 이거. 자, 필사 문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15번 풀어보세요. 15번. 십오 번 한 사람들 18번도 풀어봐.
자, 15번부터 해봅시다. 계속 똑같아. A, B 과정이라고 하면은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 과정이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네. 이러면은 이제 등압 과정입니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지금, 요건 얘기했네. A에서 B 과정이랑 A, 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 야, 그럼 봐라. 얘 온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온도는 PV의 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A점은 온도가 PV에 PV. 온도가. 근데 B에서의 온도는 EP의 V니까 EPV입니다. 근데 C에서의 온도는 P에다가 EV니까 EPV예요. 결국은 이렇게 찾아야지. 온도가 같구나. 그래서 얘가 이건 줬지만 너희들도 한번 해봐야 돼. 온도가 얘가 T2라는 온도로 똑같습니다. 그럼 기억 봐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 온도 당연히 증가해요. 이것도 온도 증가야. 그 다음에 A에서 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라고. 온도 증가니까. 근데 디귿 보기 봐봐. A에서 B 과정과 A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같다. 봐라. A, B 과정. A, C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라 그랬어. 봐봐. A, B는 등적이에요. 등적 과정은 얘가 0이에요. 그럼 얘만큼 열을 흡수한 겁니다. 맞지?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A, C 과정은 등압 과정인데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온도 변화가 똑같잖아. 여기서 일로 간 거니까. 온도 변화는 똑같다고. 근데 등압 과정이면은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받은 열량은 세모 플러스 네모가 됩니다. 이러니까 얘보다 얘가 열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열의 양은 같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이에요. 자, 이런 식의 문제니까 뭐 몇 번 해보면은 감이 올 거야. 자, 18번도 봅시다. 얘도 거의 비슷해. 자, 일단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A, B, C, D로 변하는 과정이 가래요. 가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근데 나는 A, C, D를 간대. 그러니까 건너뛴다는 거네. 일단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B, C 과정이 단열 과정이래. 그럼 열이 단절된 상태로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 1, 그게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A, B는 등적 과정. 얘가 등적. 부피 변화가 없겠다.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A에서 C랑 A에서 C. 얘는 등압. C에서 D. 얘도 등압이네. C에서 D.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자, 기억 봅시다. 그냥 A에서 B 과정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 항상 A에서 B 과정. 등적 과정이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적이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A에서 B니까 열을 흡수한 거니 방출한 거니? 흡수는 했겠지. 위로 올라갔잖아.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온도 높아진 거야. 온도가 높아졌다.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그럼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해야죠. 등적이니까. 니은 보기 BC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감소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BC 과정. 단열이다. 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일단 B에서 C를 보니까 아래에 면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부피가 플러스 쪽으로 변했으면 일을 해줬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음이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내려갔다는 거니까 온도가 내려간 겁니다. 온도가 내려갔으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느려진 겁니다. 평균 속력 당연히 감소해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쌤 이게 등온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이 등온선이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제대로 그린다면 이런 선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왔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 디귿 보기 가와 나에서 A와 D까지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대요. 봐라. A는 B로 C로 D로 가는 과정이 가야. 근데 C에서 다시 D로 가는 과정이 나야. 자, 아무리 봐도 면적은 달라요. 나 과정에서의 기체가 한 1의 양. 이건 아래의 면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가의 과정에서는 이 아래의 면적에다가 요 면적이 추가된다고. 즉 기체가 한 1은 달라.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만 생각하래. 그러면 가랑 나의 처음 점과 마지막 점만 보면 돼요. 어쨌든 가에서도 A에서 D로 가는 거고 나에서도 A에서 D로 가는 거잖아.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똑같지.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요 정도 문제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 자, 이제 너네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유형의 한 문제 있어요. 22번. 요거만 풀고 갑니다, 오늘. 22번만 풀자. 자, 봅시다 한번. 자, 문제가 아까보다는 이게 너네가 해석을 좀 잘해야지만 풀립니다, 이거. 자, 일단 A에서 C 과정으로 한 번에 가는 게 1번 과정이라 했고 2번 과정은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A에서 C로 갈 때 요거 1번 과정 먼저 봅시다. 100줄의 열을 흡수했대? 그럼 먼저 이걸 써야죠. 이게 100이야. 흡수한 열 플러스 100. 그럼 얘는 이거에다가 이거 더한 게 나와야 되는데 80줄의 1을 했대? 그럼 외부의 한 1의 양이 80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가 20만큼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그래프를 만약에 제대로 그린다면은 A와 C의 등온선 중에 A보다 C가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봐. 1번 과정으로 이상기체는 100줄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80줄만큼 일을 했다면은 20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그럼 등온선을 그려본다면 아마 뭐 좀 그래프가 이거 너희들 헷갈리게끔 낸 거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C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20줄만큼 높아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자,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만 나. 그 다음에 2번 과정으로는 기체는 80줄의 열을 흡수하고 60줄의 일을 했대. 자, 그럼 봐봐. 2번은 일단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봐도 내려간 건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일 때 A에서 B로 가면 얘는 0이야. 응?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근데 60줄의 일을 했대. 그럼 이게 6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맞잖아. 총 한 일이 60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60줄만큼 일했어? 일했다는 거는 PV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그랬어. 그럼 요 면적이 60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위에 있는 놈은 80만큼 일했대. 그럼 여기에서의 면적은 요 삼각형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요 삼각형이 20이 됩니다. 그래야 아래 면적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80줄만큼 일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따지라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삼각형일 때가 20이잖아? 그럼 요 사각형일 때라고 친다면은 40이 되죠? 그럼 봐봐. X축의 성분은 똑같아. 근데 Y축의 성분이 다르니까 6대 4라는 삼각형의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걸 또 6이랑 4라고 써라 이거에. 응? 이게 4냐? 10이겠지? 아, 그래야 이게 4고 이게 6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A점과 B점의 압력 B가 10대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압력은 B 압력의 2배가 아니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6분의 10배, 3분의 5배예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1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20줄 증가. 이게 맞다고. 요거. 마지막 B, 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20이래. 야, 봐봐. B에서 C 과정만 따져라. 그럼 요거죠, 요거. 근데 이미 일한 게 60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가 20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열을 80만큼 얻은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여긴 0이야. 왜? 80의 열을 흡수하고라고 써 있어요. 이거 두 개가 합쳐서 2번이야.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20이고 이게 60이면은 이게 이미 80이라고. 그럼 여기는 아예 일을 안 한 거라고. 이건 열도 안 얻었고. 근데 A에서 B 과정은 내려갔잖아. 등적이지만. 그럼 내려가면 얘가 0이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80보단 커야 됩니다. 왜? 이거랑 이걸 합쳐서 80이 돼야 돼. 이해돼? 다시 한번. 80의 열을 흡수했대. 여기서만 80이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걸.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기억입니다. 아까 좀 풀었던 것보다 이게 훨씬 까다로울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학교에서 잘 내니까 이해 잘합시다. 자,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봐. 열심히 합시다.